네, 이제 오늘은 이 강의 진도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료식 겸 보너스 강의가 있지만 오늘 이제 9과 10과 하시면은 책 한 권을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책 뭐이라고도만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의 과정을 이제 마스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 또 강의 내용으로서 그런 거고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얼마나 자기 삶에 적용을 해보고 뭐 저자의 말에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동의 안 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어떤 자기만의 피드백과 반응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재를 펴시고 이제 조금씩 준비 운동 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좀 잠깐 떨어졌네요. 네. 국가 인파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네. 어, 에반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워드라는 얘기를 했었죠. 원워드라는 책을 썼는데 한 단어, 자신의 한 단어는 believe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believe, 믿다, 믿어준다 이런 건데 누군가 저에게 이제 너의 인생의 한 단어, 뭐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너의 삶을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어, 어떤 비전이나 가치, 그 저는 인파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인파워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내년에 출간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가 부족한 게 느껴져서 다른 책을 더 보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파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영향력을 미칠 때 내가 주는 영향력과 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인파워의 영향이고 또 파괴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표현을 했어요. 멀티플라이, 그 다음 멘토, 모티베이트, 그 다음 모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멘토링하기, 동기부여하기, 그 다음에 모델이 되기. 이제 모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영향력의 사다리를 생각하시면 그렇죠? 인파워란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인파워라는 단어 얘기했을 때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어,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성령 그쵸? 성령 사역에 있어서 뭔가 막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힘을 이제 부여해주는 뭐 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부여해주는 막 이런 거로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부여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는 차원에서 인파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0년 된 백화점인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규정과 정책, 목표, 탁월한 고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정 1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뛰어난 판단력을 활용하십시오. 더 이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은 필드에서의 사령관입니다. 이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드스트로 백화점의 이 전설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바지 하나 살라고 하는데 내 여행 갈 때 입으려고 뭐 잠옷 바지 같은 거 살았는데 너무 기네요. 이거 어떻게 좀 줄 수 없나? 이렇게 막 혼자서 웅얼웅얼 거렸는데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집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오, 깜짝 놀란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이제 이 백화점에서도 사지 않았던 옷인데 영수증 있어야지 이제 이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 있어야지 그게 뭐 이렇게 교환이라든지 환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화점에서 사지 않은 옷이라도 그거를 환불해 주는 사례라든지 막 이런 게 뭐 같은 옷이니까 뭐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조금 더 처리를 하면 되나 봐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직원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항상 계속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두 사람의 다 약속된 그 계약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인파워라는 건. 힘을 실어주는 사람, 그저 권위를 부여해주는 사람과 또 권위를 받는 사람과의 어떤 약속, 그리고 독특한 연결성이 구현되지 않으면 인파워란 어려운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 및 조직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나누어 주는 것, 타인의 삶에 투자해 최상의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 기회를 나눠주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잠재력을 보고 자신의 자원을 나눠주며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면요. 제가 인파워 할 때 그 모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파워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파워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믿어줄 만큼 그것이 홀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힘을 실어준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네, 자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회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참 이제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러나 성장에 유익이 된다. 잘하면 아주 영향력과 그 파괴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재능 있는 예술가의 손에 있는 종이와 같다. 그 예술가의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 보물로 변하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는 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영향을 주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 한 사람이 또 가지는 어떤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인파워러가 될 때 인파워하는 사람, 인파워러, 당신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인파워하는 행동은 삶을 바꾸고 당신이 인파워하는 사람과 당신에게 윈윈의 상황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인파워함으로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의 영향력이 배가 됩니다. 잃을 거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파워를 잘 못하죠. 근데 잃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간의 어떤 신뢰의 그 앞에서의 처음에 어떤 인테그리티라든지 그 진실성,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멘토링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인파워를 하려고 한다면은 불안도 하고 또 의심 또는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를 인파워하려 하나요? 그러나 한 가지 또는 다른 이유로 어떤 또 다른 이유로 주저하나요? 만약에 당신이 그들을 인파워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파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신을 지금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건 뭔가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서 옆에다가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파워러의 자격을 볼게요. 일단은 지위가 좀 필요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힘을 실어줄 만한 어떤 포지션이 안 되는 데에서는 이 힘을 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끌지 않는 사람을 인파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는 게 인파워인데 내 권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권한을 준다고 하면은 직접 권한을 줄 상사에게 한 소리 듣죠. 네가 뭔데 걔한테 뭐 하라 말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계. 진정한 관계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에게 위대함을 나눠준다. 토마스 칼라일. 관계 맺기 노력했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거기를 넘어 인파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관계를 이제 우리가 또 레벨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살짝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또 깊게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 같은 책에 보면요.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서 자기의 어떤 구매 패턴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상황을 바꾸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전염성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 얘기보다 좀 한 칸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얘기를 이제 더 신뢰하고 잘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은 그 얘기를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진지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또 흘려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또 그거를 뭔가 추천을 하게 돼요.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신뢰 관계가 또 어느 정도 더 더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존경. 관계를 잘 맺으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된다. 한편 존경심이 생기면 여러분에 의해 인파워 되길 바라게 된다.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먼저 그에 대한 어떤 예의와 존경을 표현해야 되죠. 믿고 애정과 신뢰를 보내면 상대방은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는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헌신이 인파워러에게 필요해요. 제가 제 책에도 이제 인파워러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이 책에도 인파워러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이 맥스웰에게서 이 언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인파워러, 인파워리라고 합니다. 워리 릴레이션십 관계. 당신은 얼마나 이 과정에 헌신되어 있나요? 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과거에 누가 당신에게 인파워를 해주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만남에 대해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파워 한다면 어떤 부분을 또 바꾸고 싶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학교라든지 대학원을 가는 이제 동안에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고 또 누군가 친한 뭐 형이라든지 언니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선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그 사람 통해 뭔가의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 멘토링의 과정들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이제 마지막 과정이 이제 인파워인데 그가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그렇죠? 그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지 그 어떤 그거를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는 데까지 가려면은 이 신뢰 수준이라든지 관계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리어드입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어떤 기간이고 시스템인 거죠. 한순간을 넘어서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인파워 하기 전에 물어야 할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하나씩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세요. 아니면 점수 매기기 귀찮으시면요. 그냥 동그라미 정도 한번 쳐보세요. 아 여기는가? 그러면은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가 8개 이상 나오면 여러분 좀 인파워 하려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시행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1번 상대방을 믿고 그를 우리 조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가? 네? 내가 인파워하면 내 개인적 성취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가? 네. 저는 둘 다 지금까지는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인파워할 잠재 리더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가? 네. 근데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드네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현재의 내 수준보다 더 성장시켜줄 용의가 있는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야, 이거 좀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내 수준보다 더 성장. 여기에는 참 이 휴밀리티, 그렇죠? 후밀리타스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후밀리타스 리더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리더십,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뭔가 공동체가 우선이고 나보다 상대방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리더십 자질, 잠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 네. 지금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내가 가르친 덕분에 상대방이 칭찬 혜택 받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네. 자랑스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본능적으로 한편에 난 못 받은 건데, 뭐 나는 이렇게 한 건데 라는 식으로 생각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방법과 개성을 존중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통제하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거를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또 그렇게 어렵겠죠. 근데 좀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듣고 그죠? 이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리더에게 권위와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부여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죠? 잠재적인 리더 그리고 이제 키우고 있는 주니어죠. 공개적으로라는 의미는 어, 이 사람이 지금 내 역할을 할 사람이라든지 내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긴 이상 통제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가? 계속 간섭, 너가 맡아. 이거 책임져 하면서 계속 못 믿어서 간섭하고 얘기한다면 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인파하는 이에게 정권을 넘기고 진심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가? 네. 2개 이상의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대답이 나왔다면 한번 태도를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인파를 하고 싶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점인가요? 한번 여러분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이 당신을 사람들을 인파워하지 못하도록 막나요? 네, 여기가 대체로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우리가 뭐 포지션, 자신의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요인들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가 뭐 얽히고 얽혔다든지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의 잠재력에 다다르도록 인파워하는 방법.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인파워함에 있어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인파워 권한 부여할 때는 작은 일에서 한번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주면서 얘가 나랑 같이 길을 갈 사람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얘에게도 유익을 내가 줄 수 있고 얘도 나에게도
어떤 기쁨과 또 만족과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윈윈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책임과 권한의 강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evaluate, 평가해 보세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이에게 큰 일을 주면 이제 둘 다 불편해지는 관계가 생기겠죠.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 세 가지 영역들을 한번 보세요. 지식, 기술, 열망입니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어떤 지식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만물한 능력을 가졌나, 그 기술을 가졌나,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초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원하는가, 열망이죠. 지식과 기술이 성공하지 하도록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울 수도 없고 그 자신도 도울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뭐 뮌헨 공대 같은 데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잠재력이 좀 없어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재나 어떤 정말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위험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잠재력을 잘 평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지인들을 하고 이제 관계를 갖고 이제 이게 키우잖아요. 키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일단은 현지인들은 일단은 지금 저 같은 외국인들 조금 더 이제 이들보다는 경제적 수준도 높고 또 지적인 수준도 높다 생각하니까 전 보스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저 앞에 이 사람들끼리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좋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좋게 잘 얘기 안 해요. 왜? 자기의 기회가 박탈당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불신의 문화 같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쪽 사람의 말만 들으면은 이 얘기가 그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100%이 뒷소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뒷소리니까 100%이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는 한 내가 누군가가 남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100%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범을 보이라. 두 번째, 사람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2번부터 7번까지를 이제 PDF 파일을 제가 한글로 바꿨기 때문에 교재의 번호가 조금 잘못됐어요. 고쳐주세요. 양해를 바랍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샘플들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저는 이 인파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계속 이제 어떤 바나바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을 좀 하죠. 또 바나바도 하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입도 좀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지금 3번 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으셨는가. 성공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제자들이 성공했나요? 능력을 부여해 주셨나요? 맞아요. 그쵸. 뭔가 계속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너 한번 해봐라. 내가 가르친 바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실어주고 한 바를 한번 나가서 전해봐라. 아픈 사람도 고쳐줘봐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 예, 힘을 불어넣는 방법, 성공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는 방법. EVR, EVR. 기대하라, expect. 그다음 말로 표현하라, verbalize.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든지 그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정, 격려하고 강화하라. reinforce.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대하고 말로 표현하고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권한을 넘겨주는 거야. 네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파워라는 책도 썼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예, 그냥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권한을 넘겨줘도 그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과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어순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순이 바뀔 수 있었을까? 어순이 바뀐다는 것은 리더십 권한이 이양됐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이 쉽게 도전할 만한 과제를 주고 약간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라. 네. 일단은 그렇죠? 쉬운 거. 예수님도 쉬운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을 좀 돌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상대가 80% 이상 완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임무를 맡기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도전거리를 제시하라. 좋습니다. 예, 계속 도전을 하도록 권고를 하기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이거는 무슨 세미나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마스터 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어디 필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 파견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과제 레벨을 올리고 부하 직원이 강하고 유능해서 임원이 곤란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 예, 임원이 스스로가 불안해하면서 경계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독불 장군이 아니다. 오히려 동료의 두뇌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활용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신뢰 확신을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그렇죠?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그거를.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해봐 이러면서 책임을 맡겨주는 걸 넘어서 맡겨서 해는 가운데서 분명히 초보로 이제 그 권한 대행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당신의 영향을 알지 못한다. 피드백을 얻기 전까지. 최종 목표는 이제 홀로 서게 만드는 거죠. 그들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릴리즈,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간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단다. 이제 존 맥스웰의 아버지인 멜빈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주도적인 에너지가 많으시냐면 지금 95세 정도 되시거든요. 지금 나이가 95세 정도 되시는데 이제 존 맥스웰의 아버지부터 이제 목사님이었죠. 아버지가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단의 어떤 하여튼 한 지역의 어떤 리더로서 계셨는데 하여튼 다 은퇴하시고 맥스웰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또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책들을 맥스웰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존 맥스웰이.
근데 아버지가 95세신데 지금 이제 노인정이라고 할까요? 양로원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여튼 거기에서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장소 안 되겠는데 나도 이제 위성교회를 세워야겠다. 위성.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이제 세들라이트 교회가 있잖아요. 위성 교회가 있잖아요. 나 이 위성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95세 에너지가 대단하다. 그들의 잠재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어떤 거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목표를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같이 항해하는데 우리가 7단계에서 같이 항해하고 우리 8단계에서 서로 연결하고 하는데도 하여튼 도움이 되겠죠. 만약 당신이 이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가정, 조직, 사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인파워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면 이거를 감정이입을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결국 결과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은 기관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의 차이가 저는 여기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파워 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와 그쵸? 인파워 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와 또 어떤 공동체의 가치, 비전 이런 게 굉장히 좌우되는 거예요.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의 책에도 나옵니다. 5단계 리더가 그런 부분에서 본을 보이면서 조직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적합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해나가느냐. 인파워 리더가 있다는 것은 때로는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갖는 유일한 진정한 이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더가 있는 거, 4단계, 5단계 리더가 있다는 거, 굉장한 이제 이점이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이고 그들의 삶도 변화할 것이다. 모든 직원이 자기 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파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개선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파워 힘을 실어주는 데 대해 어떤 또 다른 더 이상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파워의 결과, 그 다음에 장점, 믿어주는 신뢰 공동체를 또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적용입니다. 할 일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 나눠주기 전략 체크리스트. 해야 할 임무, 미션, 목표를 기술하라. 그 책임을 맡길 사람의 이름, 업무에 필요한 지식, 그 사람의 그 지식이 있는가,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그렇죠? 모델링을 해보셨는가, 그 사람에게 성공하기 위한 권한과 허락을 주었는가,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주었는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줬는가, 또 풀어줄 날짜는 그 사람을 리더로서 세워줄 날짜를 정했는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쓴 책의 7가지 단계, 인파워하는 7가지 단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그쵸?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어가고 그리고 인파워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EMP의 과정, 스스로 서는 과정이라면 찾아가고 OAR은 이제 노를 저어간다, 찾아간다는 뜻이고 넓혀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 이게 이제 EMP와 WER인데 이 인파워 지금 오늘 과에 대한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국어를 마쳤고요. 우리 한번 나눔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바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도 좀 돌리시고 여러분의 나눔 짝과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더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 분 혹은 네 분이 한 조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점수 아까 매기셨잖아요. 그 점수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매기셨다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인파워를 해왔는지 또 하고 있는지 또 아쉬운 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파워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 이유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열었어요? 네 분 혹은 세 분입니다. 나요? 네. 박지혜님 잘 드랍해주고 오셨어요? 잘 드랍해주시고 다시 빅드림으로 오셨네요. 빅드림으로.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빅드림이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빅드림? 똑같네. 그룹 이름입니다. 그룹 이름. 그룹 이름입니까? 네. 빅드림.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1조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 중에 좀 전체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 혹시 하시는 거 있으면은 대표로 누가 나눠주실까요? 1조는 안영표님, 빌소님, 윤선희님, 이성전님 이렇게 계시네요.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을. 네, 제가 유일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홍일점이신 윤선희 사모님을 추천합니다. 윤선희님 튕기셔도 돼요. 예, 예. 결국 최종적으로 추천을 받은 분이 하실 겁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튕기진 않고요. 좋아요. 우리 조에서 많은 분들이 네 분이죠. 많은 분은 아니고 네 분이 다 사역자이시기 네. 때문에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네. 중에서 이성전님이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이제 본인의 적용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적용을. 그러면서 이제 빌소님이 이야기하신 게 본인도 여기 해당 사항이 많지만 그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자들의 도덕적인 문제나 이렇게 리더십의 권한을 많이 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그 풀어주는 날짜를 정했냐 그 부분 홀로 최종 목표가 홀로 서는 거잖아요. 저희 미션이 인도에 두고 온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양하는 그 부분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삼았지만 한 번도 제가 구체적으로 2000 몇십 년 12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소님의 그 질문에 있어서도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좀 뺀질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높은 포지션이 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잠깐 들면, 제 개인 사역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새소식반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그것을 3박 4일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통역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의 여러 사역자가 한꺼번에 오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조 깃발도 만들고 조 구호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팀이 20명이었었어요. 현지 사역자가 인도 친구들이. 근데 다 자기 미션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뭐 30대, 40대, 어떤 사람 50대도 오고. 그런데 제대로 구호나 뭐 깃발이나 뭐 이렇게 잘 못하고 막 어리버리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20분인가 30분 안에 해야 돼요. 해서 이제 짠 하고 우리 조는 아샤 조인데 뭐 구호 외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분이 넘도록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많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걷어 붙이고 막 깃발을 막 하고 여기 색칠해. 제가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 당신 색칠하세요. 우리 조고도 빨리빨리 해서 가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가 1등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쏙닥쏙닥거리는 방글라로 쏙닥쏙닥거리는 걸 다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이 이거 다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해서 이제 1등해서 좋다고 막 박수치고 뭐 나중에는 별 말이 없었는데 제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과를 하면서 무슨 작은 에피소드예요, 사실. 뭐 네. 큰 뭐 인파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그 사람의 한 80% 정도 걸 맡기고 작은 일부터 점점 그 수준을 높여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네. 이제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아끼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인 적용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우리도 뭐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빨리 10분 안에 빨리 뭐 이렇게 조 구호 정해가지고 발표하고 빨리빨리 그러면 윤선희님 조가 1등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2조는 어떻게 우리 딱 그렇게 네 분이 딱 되셨어요. 네, 우리 네. 김동아님, 박채유님, 지재근님이 딱 이렇게 조가 딱 세 분이 딱 되신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박지혜님이 나중에 딱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고 다른 데 뒀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다 해서 딱 했는데 우리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2조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제 저희 조에서 이제 나눈 대화는 인파워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공유하고 또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의 내면에는 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고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율성을 주되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80% 정도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20% 정도는 뭐 감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식이라든가 또 기술, 열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고난 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파워링을 좀 잘 못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공유하지 못하고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난 이양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인파워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리더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를 하고 또 고난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부단하게 또 노력을 우리 스스로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십니다. 네. 우리 지재근님 뭐 추가적으로 한 말씀. 없습니다. 대변을 잘 해주셔서. 확실한, 네, 예, 미스터 스피커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3조는
누가 얘기하실까요? 3조는? 네. 두 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해주시든지. 없으십니까? 제가 시켜야 됩니까? 우리 경아님은 스스로는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우님이 말씀을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 한경아님께 토스를 해주시든지. 예, 3조인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애초에 안내를 누가 온지 잘 몰라요. 네, 어디가 제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인파워에 대한 질문을 한경아 님이 근무하시는 직장에 적용해 주셨는데 전체 가운데서 3, 4번, 특히 4번에서 좀 주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그 직원이 오게 될 때 익숙하도록 함께 도와주고 권한을 이양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헤드로서 본인이 없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은 이 질문 가운데서 진짜 키워주고 싶은 자가 있는가라는 의문. 열심히 하지만은 이 인파워에 대한 한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피터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사역 속에서 정말 맡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인파워에 대한 부분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이런 어떤 파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권한을 부여하고 뭔가 조직을 만들어 가면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이전에 처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할 때 평신도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후회했는 게 이 권한 부여의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이 너무 크니까 목회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권한 부여가 아니라 어떻게 이 권한을 회수할 것인가.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아까 나누었고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권한에 대하여서 잘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는데 아직 신앙의 연륜도 낮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 생리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권한을 부여한 이런 에피소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부분들을 강화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리더는 함께하면서 나아지는 이것이 없이는 진짜 인파워가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저도 이런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줄리아님, 미라님, 에스더님 4조네요. 네, 누가 얘기하실까요? 에스더님 하시기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떠나갔잖아요. 유미라님 네. 저기 추천하려고 했는데 손 네. 스치셨어. 와. 네. 뭐 토스 어떻게 하셔도 돼요.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요. 양보하는 좋은 진짜. 사회. 저 발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조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뭐냐면 믿어주고 맡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줄리아님이 교수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랬을 때 그 에피소드를 잠깐 나눠주셨는데, 그 학생들 발표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 나와서 발표하는데 뭐 본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드셨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PPT를 만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PPT를 수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미라님은
이제 그 믿고 그러니까 그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못 맡겼던 거 그리고 이제 물론 실수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키울 사람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소극적이고 이제 좀 내성적인 그 자기 성격 때문에 늘 이제 찾아오기를 바랬지만 이제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감을 했고요. 유미라님 말씀하실 때 되게 많이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말고 제가 뭐 가르쳤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짜 우리 아이한테 믿고 맡기느냐 못 맡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되게 반성을 했고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면들이 좀 많아서 아 나도 직접 내 남자를 찾아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네. 예,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예, 제가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인파워가 관심 있는 주제면서도 이게 키 조직이나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핵심과 하이라이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밑밥을 많이 깔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밑밥을 우리 처음 영향력의 첫 단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파워가 성공을 하면은 결국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10단계가 가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쳐가기 위해서 인파워가 안 된다? 이유는 1단계부터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 사람과 이제 역할 모델이나 또 모델로서 소개되었고 통하고 관계가 맺어졌는가, 그렇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됐는가, 멘토링이 됐는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말로 잠재력이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만 하는가, 그렇죠? 예, 어떤 효과성, 그 다음에 어떤 뭔가의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내게 만나게 된 그 사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도 들고요. 그렇죠. 그 다양한 고민이 들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다양한 질문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동환 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분명한 어떤 목표,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공감과 공유, 그래서 비전 쉐어링과 또 어떤 가치 설정,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인파워란 참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자율성,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이 결과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파워에는 맡겨준다는 어떤 그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규율이나 문화, 그렇죠? 공감대 그 안에서겠죠. 그래서 그 수준에 가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이 권한이 부여됐을 때 아까 안영훈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목회라든지 이런 공동체 운영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좀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과 같이 해보면서 우리 인파워와 재생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파워와 재생산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0과는 이제 영향력의 마지막인데요. 또 다른 리더를 재생산한다. 그렇죠? 모델, 동기부여, 멘토링, 확장. 그 재생산의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reproduce. 여러분, reproduce라는 거는요. 새로 이제 다시 생산하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사실은 reproduce는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에 보면은 그 리치 디보스의 사례가 간단히 나옵니다. 이분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또 멘토가 되어주고 또 좋은 리더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홀로 설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데 큰 가치를 두고 또 바통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나왔는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떤 대부 같은 분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 리프로듀스 재생산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던 또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이게 이제 하나의 고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법, 증식, 재생산의 능력.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요. 당신의 조직의 리더를 재생산하면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리더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의 영향력을 새로운 레벨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나 같은 사람,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후임이나 이렇게 해서 맡긴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선배, 스승, 그 다음에 선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포지션에서 내려오니까 새로운 리더들의 개인의 잠재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 이제 후임이죠. 그 사람이 마음껏 장을 펼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과 그 책임감에 의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증가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리더십의 법칙, 그래서 리더십 마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 네, 그 책에서 그 리더 마크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원들을 확장시킨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 조직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자녀가 나왔고 새로운 어떤 리더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 위에 어떤 혜택 유익을 위해서 외에 어떤 유익을 여러분들은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 바나바라고 표현했는데, 뭐 바나바가 낳은 아들, 뭐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영향력이 흘러간 거죠. 격려와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격려를 여러 번 했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바울 서신을 썼다든지, 마가 같은 사람도 예전에는 막 힘들다고 막 이제 선교팀에서 도망쳤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 껴주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바나바가 한 번 더 부둥켜 안고 가죠. 결국에는 위대한 일을 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첫 복음서가 돼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준. 이러한 어떤 인파워의 예측 불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내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좀 더 전략적이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인파워 프로세스고, 결국에는 그것이 재생산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당신 안에 잠재된 재생산의 능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누구나 또 다른 리더를 발전시키고 재생산함으로써 영향력을 확장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여성 우리 지금 멤버님들이 그렇게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재생산을 하신 것 같이 어떤 그런 잠재력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 재생산을 하는 방법은요, 자신을 지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스스로 서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표현입니다. 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재생산까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은 당신 자신을 이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단을 오늘 내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이죠. 잠재적인 미래 리더를 찾는데 지속 집중하라.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진짜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무슬림에서 또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똑같이 공감하면서 키워가면서 세워갈 수 있는 사람 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알게 되고 또 같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단계 5단계 리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라는 거예요.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같이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작성하지. 목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서 막 적합한 사람을 찾다 보면은 일만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좋은 가능성 있고 적합한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준비될 때 선생이 나타난다. 또는 선생이 준비될 때 학생이 나타난다. 이 둘 다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팀을 우선하라. 당신의 팀원을 얼마나 잘 만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드림팀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의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같이 함께 여기가 이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한번 그쵸? 격려해주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는 둘이 같이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잠재적인 리더를 찾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머물면서 가르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두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또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또 보호해 줄 거를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재생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인파워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강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강점들을 찾아서 드림팀을 만들고 또 그리고 한번 믿어주는 거죠. 믿고 맡기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 대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인파워하고 연결되게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팀을 위한 7가지 질문. 결국엔 재생산은 팀으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서양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팀 사역을 하지만 한국 선교단체나 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솔로로 움직이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잘 할 만큼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배려와 존중의 어떤 문화적 성숙이 어느 정도까지 다다랐나 이런 어떤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죠. 혼자서 또 그렇게 일을 하기가.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국 그렇게 서양에서 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제일 그 선교에 이탈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이런 표현도 씁니다. 팀 사역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아직까지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국분은 더 하고요. 그렇죠? 한국분들 더 하고요. 나는 상대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를 더해주는가? 내가 하는 소그룹과 소공동체 성공했을 때 그 공을 즉시 타인에게 돌리는가? 아니면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기 질투와 어떤 이 관계적 다이나믹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했는데 아니면 이제 내가 그 부분에도 더 그거 했는데 얘가 가로채는 것 같은 그걸로 인한 마음속에 쌓아놓는 것, 또 그걸 또 바로바로 고백하고 또 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참아줬는데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한번 팡 터지거든요. 우리 팀이 계속 새 멤버를 영입하는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면서 그런 어떤 아기를 키우는 어떤 다이나믹 같은 것도 또 좋죠.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이 어떤 운동팀도 마찬가지고요. 운동팀. 그래서 후보 선수가 들어오면서 야구 11명이 운동을 하는데 또 축구도 9명, 뭐 이렇게 배구도 몇 명, 그렇죠? 저 같은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이렇게 하고 또 2명이 해서 이제 복식을 또 하기도 하지만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하면서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또 뭐 후보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긴장감도 느껴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얘가 보완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팀은 벤치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는가. 그렇죠? 팀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우리 팀은 스타 양성보다 함께 승리 만들기를 강조하는가. 그래서 한두 사람의 어떤 스타보다 정말로 팀워크가 잘 되는 옛날에 축구할 때 이제 아스날인가요?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팀워크를 그렇죠? 벵거 키즈라는 표현을 썼죠. 그 사람이 이제 키운 애들 그러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도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이제 함께 승리하는 리멤버 타이탄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그 흑인과 백인과의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함께 하나의 팀으로 어우러져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갈등을 극복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잖아요. 이것 자체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낸 코치의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그래서 전설적인 존 우든이라는 UCLA의 어떤 코치 여러분 존 우든이 이제 UCLA에서 전설적으로 11연패인가 11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이유는 내가 몇 년 동안 19년인가 그래요. 19년 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11연패를 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팀을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오는 수많은 해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팀원이나 그리고 드림팀, 코치진들이 갖춰지고 그리고 드림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갖춰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추종자보다 리더를 키우는데 헌신했나요?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현상 유지에서 확장으로 가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상 유지 모드로 사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기존의 영토를 뺏기지 않으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왕좌왕하거나 생존하는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고 20%가 이런 조직이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합니다.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사람도 안 붙잡아서 결국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생존의 관계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안 하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키우진 않지만 그럭저럭 계속 그 조직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 월급 조금 올려줄게.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가도 뭐 비슷하잖아.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폰이라고 또 이 다른 곳으로 바뀌고 가는 그렇죠? 다른 곳에 흡수되는 거.
뛰어난 리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결국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접착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스킬적인 면에서만 그거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이 조직의 멤버들과 또 리더와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그런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들을 찾아서, 그죠? 커넥팅의 연결의 욕구들을 찾아서 다른 데로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연결에 대한 욕구는 포기하고 어떤 실리만을 추구하는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너지입니다. 19% 표현할 수 있는데, 리더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한다. 시너지. 이게 이제 최고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exceptionally, 아주 예외적이면서도 아주 significantly, 중요하게 시너지 다음 단계 확장하는 리더 1%, 그들을 미래의 리더로 키워내는 그 단계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1%의 재생산의 리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이 열쇠가 대를 이어서 그 위대한 리더가 아주 높게 그렇게 성장을 시켰지만 그 다음 회에서는 그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다음 단계로 확장하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이 가치 쉐어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긴 도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네, 어떤 목적과 실리, 그 다음에 목표, 그렇죠? 그 지향적, 그리고 결과물 지향적으로만 간다 보면 결국에 가서 위대함으로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죠. 장기적인 위대함까지. 당신의 조직은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나요? 당신과 그들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려고 무엇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재생산의 리더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재생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약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티그리티가 우리가 처음에 I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진실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진실되게 그 사람과 첫 만남과 첫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모델링, 이 사람한테 좀 배울까? 이 사람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볼까? 그리고 이 상사와 또 같이 한번 가볼까? 이런 거죠. Modeling with everyone you come in contact with.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과의 좋은 모델.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은 nurturing people in your life. 삶에서 어떤 사람을 양육하는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교육에게 우리가 저희 자녀에게 제일 이제 자주 하려는 말은요. 사랑한다, 그쵸? 그리고 대단하다, 아니면은 그쵸? 자랑스럽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믿어주는 거 거기에까지도 갑니다. 이제 믿어주는 거, 페이스죠. 그래서 그들도 내가 믿어주는 걸 보고 나는 나를 잘 못 믿었는데 엄마나 아빠가 나를 믿어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까지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이분이 나를 믿어주니까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또 키우는 스승이나 제자 같은 관계 속에서도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경청, listen to them. 그래서 관계 맺기가 가능토록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재생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것은 enlarge입니다. enlarge.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도록 성장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항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 맺기, 당신이 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연결한다. 그들이 창조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되 그들이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인파워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생산을 하면서 당신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재생산한다. 네. 이 과정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 훈련, 리더 양육이라도 할 수 있고 리더 키우기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어떤 위대한 기업, 또 위대한 조직 공동체를 향해서 아무리 소그룹이라도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재생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승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리더를 승법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가르쳐주고 추종자를 모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종자를 모집을 한다면은 그냥 계속 나를 따라와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과정이 있으면은 내 과정을 소개해주면서 내가 하는 그 역할까지, 내가 하는 그 분량까지, 내가 하는 그 수준까지 사람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맥스웰의 이제 책에 보면 또 이제 리더를 키우라는 책과 또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이제 아까 저기 카톡에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 카톡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 혹시 보시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보이지 않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 was surprising to me in my beginning leadership journey. 제 초기에 리더로서 섬길 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I discovered that a lot of leaders don't develop leaders. 제가 발견한 거는 많은 리더들이 리더를 개발시켜주고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In fact, I don't know, but I would say 85 to 90% of all leaders, they have followers. 85에서 90% 리더들이 그냥 추종자만 있지. They have people that follow them and they kind of give them direction and kind of give them a course of action. But only 10, 15% of the leaders I know really develop leaders. 10에서 15% 리더들만 제 진짜 리더를 정말로 키워준다라는 것이죠. And there's a problem because the only people who can develop leaders are leaders. You've got to be one to be able to grow one, and people do what people see. And so if you're going to develop leaders, you have to learn to lead yourself, but then 리더가 이제 키운다는 거는 리더는 또 리더 스스로도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you have the avenue to teach and train others, and yet most leaders never take advantage of it. And there's a variety of reasons.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리더 자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리더 이유들이 있어서 정말 리더를 키우지 For 못한다. that. But I was so compelled to speak on the subject that several years ago now I wrote a book called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당신 here's 주변의 what I 리더를 know. 키워라. If you develop yourself as a leader, that's a wonderful thing. You can lead people, you'll have followers. But there is no continuation of what you're doing. 근데 이제 너의 장래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당신의 주변의 사람을 키우지 못하면 continuation,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위대함으로 가는 Because they're 지속성. just followers. You have to develop a leader so that you can not only reproduce yourself, but because you can extend and expand yourself. You can go. 당신이 재생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pand,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키우면 further and you can get broader when you begin and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넓은 영토로 영향력. developing leaders. And so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is all about empowerment, how to find these potential.
그래서 그 디벨로핑 리더에는 임파워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사람을, 더 좋은 팔로워들을 찾느냐, leaders, how to pour into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어떻게 부여를 해주느냐, 그래서 마음을 쏟아주느냐, and begin to give them what they need so that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you truly can stop adding and begin multiplying. Remember this. 그냥 단지 플러스 더하지 마시고 adding만 하지 마시고 multiplying을 하시라. When you lead followers, you add. But when you develop and lead leaders, you multiply. 예, 팔로워들만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리더를 키운다면은 예, 여러분들은 멀티플라이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하여튼 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어떤 임파워 리더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임파워 코치라든지 임파워 세워가는 데 있어서 1년에 2명씩만 세워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을 세울 수 매년 두 사람씩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다면 승법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더라도 여러분이 10만 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6.5년, 그렇죠? 17년도 안 되게 도달할 수 있고요. 한 명이 1년에 3명씩, 그리고 그 3명이 또 다른 3명을 낳을 수 있다면 정말 20년이 돼가지고는요. 몇 명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아주 뭐라 그래요, 이거를? 3, 여기가 600, 8천, 4억, 34억, 8,600. 예, 34억, 35억이네요. 와, 20년이 되니까 35억. 이 지구의 사람들, 네, 거의 반 이상을,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칼큘레이션 이런 거 재밌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시고요. 그 대신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막 포커스를 두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나만을 위해서 쏟는다면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같이 동반 성장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렇죠? 가능하겠죠. 적용 숙제입니다. 다른 리더 재생산하기. 자신의 리더십 잠재력을 개발하라. 리더로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라.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법을 가르쳐라. 널리 확장하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배운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이제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제 연결이 돼서 결국 재생산으로 온 거잖아요. 아하 하는 순간으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장을 향한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은 무슨 헌신의 결단을 하려 합니까? 리더를 재생산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한 당신의 시간표는 어떠합니까?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당신이 이 마스터 클래스 일원이 됨으로써 받은 가치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마스터 클래스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당신의 개인 성장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5단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 짝으로 해서요. 이번에는 조금만 더 짧게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2분씩 이제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8분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 아까 그 멤버들과 가시고 이 재생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빨리 빨리 문 닫았죠?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시간도 세이빙하면서 또 해야 되니까 재밌는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저희 조도 재밌는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1조는 우리 빌소님이 간단하게 한번 본인이 인상 깊었던 걸 좀 나눠주시죠. 제가 콕 찍었죠. 네, 저희 조는 사실 안영표님이 이제 처음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재생산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재생산은 공동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고, 이성전 선교사님께서 체계적인 제자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체계라는 거는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만 발휘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체계적인 어떤 제자화와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성전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아마존에서의 어떤 브라질에서의 포르투갈어권 선교사 파송 과정, 이제 아프리카로 가든 뭐 아시아의 어디로 가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과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제자와의 과정에 결국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느냐가 결국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결국은 재생산까지 가기 위해선 개인기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게 되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굉장히 인상적인 나눔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가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공동체의 범주, 이게 어디까지인가 저는 좀 질문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인파워 공동체 만들면 되죠. 감사합니다. 그거를 자기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그룹에는 우리 지재근 님이 이번에 한번 나눠주실까요? 박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재근 님 좋아합니다. 네. 마음을 들켰네. 저희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 리더십이. 그래서 재생산, 또 다른 리더를 재생산, 저희들은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복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을 똑같이 복사가 있고 복제가 있는데, 복사는 원판이 깨끗해야만이 그 계속 복사본이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복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권한을 위임해서 똑같이 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그 리더십 부분에서 항상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는데 굉장히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승법의 법칙인데, 저희는 이제 곱셈의 법칙, 복리의 법칙, 이런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아까 추종자보다 리더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종자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능력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관리해 줄 자신도 없고,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군가를 이렇게 팔로워들까지 관리해 준다는 것 저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좀 걸리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공했을 때 그 공을 즉시 타인에게 돌리는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성과에 대해서는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저희 팀에 박사님이 계시지만, 뭔가 그래도 박사님은 당연히 잘하지만 그래도 모든 아이디어 같은 것은 제가 좀 기획을 많이 하는 편인데, 모든 것이 다 박사님 주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박사님만 이렇게 뜨고 저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인간적인 감정이 때로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제일 아직도 약한 부분이구나.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번 과를 보면서 저희 팀은 제대로 정말 잘 가고 있다. 그것을 다시 네.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조는 한경아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예. 그 재생산은 우리 저기 뭐야? 잠깐만. 안영우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재생산은 꽃이고 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본인께서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을 이렇게 실제화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꿔왔는데 그게 실제로 된 부분이었고 최고 리더 중에서 이렇게 이게 한 명이 5명 이렇게 생산해서 정말 병아리가 커가는 느낌을 보게 돼서 정말 보람되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굉장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는 그게 정말로 그 재생산의 기쁨이고 감격이 있었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재생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환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그냥 나누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저의 최종 목표는 이제 우리 노노케어처럼 그 환자분들도 사실은 이제 정상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과 환자 하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 그 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환자의 이 궤도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탈출에 가까운 사람이 돼서 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목표거든요. 제 네. 나름대로 누가 뭐 하라 해서가 아니고 근데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그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분들한테 맞을까 좀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비서님께서. 거기에서는 공동체와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키려고 지금 이제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네요. 지금은 먼 미래가 재생산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조는 우리 줄리아님 얘기를 듣고 싶긴 한데 이제 유미라님이 말씀을 짧게 하셨는 것 같아서 유미라님께 마이크를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제가 뭐 좀 남은 게 있어요 슬라이드가. 네, 저는 그 완벽한 준비는 없다. 완벽한 준비하느라고 재생산하는데 늦어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다. 또 재생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또 재생산하는데 그 팔로워가 또 다시 재생산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을 확 찔러주셨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5단계 한번 읽고 마칠 텐데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5단계 잠깐 보시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매주 한 단계씩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5단계에서 나는 털어놓기 어려운 진실을 나에게 말하라고 격려하여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조직 내에 핵심 가치를 주입하기 위해 나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조직의 진로는 나 혹은 내가 속한 팀에 의해 설정된다. 나는 미래 리더를 키우는 리더들을 많이 개발해냈다. 나는 리더십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소규모의 리더 그룹과 상호교제를 즐기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경기의 정상에 있으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강하다. 나는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결정할 경우 내 자리를 맡아줄 준비가 된 사람의 이름을 한 명 이상 거론할 수 있다. 저 여기서 찔려요. 네,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떠나기도 했지만 참 준비가 되지. 예, 나는 조직 외부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속한 특정 업계 외부인들이 나에게 리더십 조언을 구한다. 나는 나 자신이나 내 조직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을 위해 나의 영향력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인격과 또 전문성이 결합된 5단계 리더 중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고의 리더십 성취는 다른 리더들을 4단계 리더로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실성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리더들을 키울 수 있다면 또 그리고 4단계 리더들이 나를 리더로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5단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구루 리더십은 5단계 조직을 만들어내고 조직에 유산을 남기고 리드할 수 있는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여정은 배우고 보상받으며 돌려주는 3단계 프로세스이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기쁨은 그들의 미소와 행복에 달려있기도 하다. 나는 나의 외적이고 내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이 현재 생존 또는 고인된 동료의 노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내가 받은 것을 갚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깨닫는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 구루 리더십 단계는 자신이 정상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내가 아주 높은 리더가 됐다고 생각했던 아이야 코카는 이제 한번 삐끗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자서전 출간 또 그거에 대해서 막 더 개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홍보 막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조직까지도 약해질 수도 있고 존 맥스웰이 이킵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리더십 개발 단체죠. 전 세계에 10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하는 목표를 했는데 100만 명의 리더들을 훈련시킨 다음에는 그 이후에 성취에 초점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를 성장시킬 때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리더를 개발하는 리더를 성장시킨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4단계 리더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 그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단계로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정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보너스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1, 2,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꿈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6과정 중에 3과정 이상 하신 분들에게 이제 인파워 코치 과정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요. 12월 13일 다음 주죠. 수료식 및 보너스 강의가 있고요. 지금 밑에 있는 보이는 이것은 작년 꿈 마스터 클래스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료 부분은 제가 그냥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는 조금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오픈 강의 꿈 마스터 클래스, 그 다음에 6주간 1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좋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1월 첫 주부터 우리의 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열정과 동력과 또 팀을 만들어서 끈기 있게 성취해 나가는 의미 있는 꿈을 꿔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나누겠습니다. 수료식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수료 점검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후기 이제 소감을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어떤 수료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그 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잠깐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일정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 나눔짝 9과하고 10과 나눌 수 있는 이제 나눔짝은 제가 이제 끝나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리고 수료 점검표는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내가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이제 뭘 더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마이크 키시고 이제 빠이빠이 크게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수료식과 보너스 강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빠이빠이.